자, 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57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은 변동성. 예. 변동성이란 말이 이제 주가가 갑자기 뭐 하루 2, 3% 움직이다가 20%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5월이죠, 5월. 예, 5월이면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쵸? 실적 시즌이라서 거의 5월 우리나라는 45일이니까, 그러니까 전 분기, 그러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5일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5월 15일까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가를 보다 보면 대형주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뭐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변동성을 동반해서 크게 움직이는 경우. 근데 개별주들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되게 커져. 그건 왜 그러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컨센서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하이닉스 얼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커버리지는 건 뭐냐면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자기들의 분석 대상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제 컨센서스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제 통계에 수렴하는,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원래 대형주가 변동성이 많이 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은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어마무시하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을 말하겠죠. 평상시에는 5%, 호재에 5%, 7%, 3%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뭐 갑자기 20%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실적 시즌에 드러나는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변동성 축소 장세. 지금 제가 생각할 때 5월 한 중간 정도는 약간, 이거는 말하면 뭐냐 하면은 시장 주가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가 지수 흐름 자체가 좀 너저분한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냐, 요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변동성. 영어로는 이제 볼리틸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정의를 좀 하자면, 변동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악재에 반응하는 시세의 힘. 이건 자막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호악재에 반응하는, 예, 글자 엄청 빨리 쓰죠? 시세의 힘. 예,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탁 튀어오르는 거, 악재가 나왔을 때 확 빠지는 거, 이게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빠질 때는 안 좋습니다만은 또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오겠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을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바로 넘어가서 과연 5월의 변동성은 어떨까? 예. 지금 현재 5월 중순입니다. 예. 5월 중순인데 5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 오늘 2주차에 지금 본 내용을 하고 있는데 5월의 변동성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일단은 글로벌이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동조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싱크로나이즈. 우리 올림픽 경기 중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고 있죠. 수영하시는 체조 선수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동작을 하죠. 똑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장이라든지 일본장이라든지 또는 중국장이라든지 심지어 한국장도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위치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세도 있을 거고 경기 침체도 있을 거고 금리도 있을 거고 환율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확연하게 3월에 급락 이후에 조금 이제 속도가 확 했다가 이렇게 진정되고 있죠. 달러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뭔가를 기다린다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머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 총액 상위. 예. 쉽게 말해서 1등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조금 소원합니다. 그죠? 1등주, 그러니까 1위. 한국에서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이면 알테오젠. 거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란 게 뭐 삼성전자도 보면 지금 3%, 물론 삼성전자가 3, 5%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조금 조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가총 1위 종목의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등주라는 표현보다는 뭐 한국 정시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 화장품이든 엔터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상대적 수혜 섹터로에 집중합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대적 수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모든 게 관세 또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관세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환율에 다 노출이 됩니다. 심지어 방산, 조선 다 환율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외부가 익스포저, 우리가 말하는 악재에 대한 노출도, 악재에 대한 노출도가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시세의 변동성은 커져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세 번째가 뭐 지금 이제 이평선 관점인데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실 때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나 미국 주식이나 일본 니케이 지수나 제만 지수 가만히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단기 5일선을 주가가 밀리지 않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밀릴 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60일 전, 오늘이 5월이니까 최근 5월, 4월, 3월, 2월. 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60일, 3개월이겠죠. 그 60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월 14일 발렌타인 전후에 주식을 샀던 분은 시정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똔똔. 본전 조금 위에. 그러니까 60일선이라는 게 보통 3개월이니까 쉽게 말해서 2월 중순에 트럼프의 무역 분쟁 관세가 이슈가 본격화되긴 그 초반 시점에 그때 산 사람 입장을 놓고 보면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급락 이후에 슬금슬금 우리가 말하는 21선. 기술적 분석에서 21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데이 트레이더들은 5일선을 등락으로 매매를 하겠지만 일정 부분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21선 생명선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이 생명선이 5월 초순까지만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기울기였어요. 쉽게 말해서 숨을 쉬긴 쉬는데 좋은 숨고르기가 아니고 헐떡거리는 숨고르기였습니다. 헉헉헉. 근데 5월 2주차, 3주차를 가면서 약간의 숨이 고요해지더니 이제는 약간 평온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군요. 이걸 우리는 이평선의 기울기라 그럽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라는 것은 생명선이 21선이니까 약간 헐떡거리는 숨이 되는 거고 양의 기울기라는 것은 아주 평온한 숨고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이 밑에 요때는 이 내려오는 생명선이 불안한 지지력이고 그러니까 지지력이 약한 거고 4월 중순 정도가 됐겠어요. 지금은 올라오니까 지지력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이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바로 이거죠. 제가 말로 바꿔드리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나 종목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5일선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중기 60일선 그리고 두 달 전 급락 이후에 21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전체 시장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혹시 이보다 못한 종목이라면 이미 그 친구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 있었겠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은 급락을 원합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죠? 근데 급락을 원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빠지면 사겠다는 요 타점을 기다리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섹터가 있어 조선이 있고 방산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한 번만 더 때려줬으면 싶은데 의외로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 지금 머무는 구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들어와 있고 안에서 무빙을 해야 되는데 무빙이라는 게 여기 있는 돈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삼성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현대차면 현대차, 금융주면 금융주. 그리고 아주 일부 자금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 섹터 종목 자체가 전체 종목의 30%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 지수는 강한데 왜 내 순번이 안 돌아올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이 좋아서 바닥줄을 사놨는데 왜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가는 종목이 있는데 설마 빠질까 싶었더니 빠지는 척 하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죠.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그게 또 하나의 시장의 정리. 이 모든 배열은 추후에 시간을 갖고 현재 5일선, 60일선, 21선 구도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다시 폭발하느냐. 지금은 변동성 축소 구간에 있어요. 폭발하느냐. 그 시점은 보통 21선이 60일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내에 이러한 타점은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전망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5월장에 대한 전망도 될 수 있고 향후의 기술적 배열 분석에서 5일선과 60일선과 20일선 간의 교차 전략의 순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같은 장에서 전략을 세워가면 좋으냐? 네, 본의 아닌 전략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적어왔어요. 네,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 자, 그렇다면 종합 주가 지수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단기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고입니다. 그냥 위만 계속 보는 거예요. 속도는 다음의 문제. 속도는 이미 지금 변동성이 축소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섹터나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뭐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급하게 뭐 매수가와 현재가의 가격이 괴리가 20%, 30% 넘는데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두 번째가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물론 최근에 한국에서는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위까지 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그러면 시총 상위 대형주. 시총 상위 대형주는 약간 변동성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는 2등주의 강한 로테이션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등주의 강한 로테이션이란 건 뭐냐 하면은 글자 너무 펄려서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등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등주가 LG엔솔, 3등주가 뭐 3등주로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리가 자동차, 금융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주는 사실 시장의 중심에서 왔었고 주가가 올라와서 변동성이 축소되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려와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키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제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 중에서 내려와가지고 조금은 저점을 높이는 섹터가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주로 포진되어 있고 일부 반도체도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2등주까지는 아니지만 1등주를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받을 때까지는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선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15일 전후까지는 이제 개별주 실적 발표입니다. 근데 이 개별주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영상은 5월 2주차 후반부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개별주 실적 발표도 이제 남아있는 게 작은 뭐 엔터주라든지 아주 개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의 중간 정도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월 4주차로 넘어가는 그 전까지는 약간은 아주 개별주 약진 정도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실적이 좋은 개별주들이 조금 많이 주목을 받았겠지만은 그게 화장품이 있을 수가 있고 헬스케어, 뷰티 쪽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주가가 이미 변동성을 넓혀갔기 때문에 여기는 세론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게 된 거는 일단 이런 거죠. 이런 걸 쫙 검안해 보면 변동성, 지수 변동성은 축소되고 전략을 봤을 때는 5월 한 3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약간 어떤 구간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다 보면 이런 단어를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펠링이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 이벤트에 반응하는 주가의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월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비슷한 글로벌 매크로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IT 성장주에 대한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장주 이벤트가 좀 많이 있어요. 후반으로 가게 되면 바이오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같은 경우는 뭐 구글 I.O.라든지 구글 개발자의 구글 I.O. 그 다음에 5월 28일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구글 I.O.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6월에 예정된 WWDC입니다. 애플 개발자의 이런 이벤트로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와 연결된 이벤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수 축소해서 새롭게 공략해 볼 만한 섹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그리고 AI입니다. AI. 이 AI는 약간은 하드웨어 AI 아니라 약간 AI 소프트웨어가 될 것 같아요. 아주 범위는 좀 광범위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생성이 AI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바이오는 다시 이제 이쪽 개별로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섹터들은 그동안에 5월 초중순까지 방산이나 조선에서 좀 밀렸던 섹터가 되는 거죠. 그 궤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이벤트 자체는 대부분 다시 6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림이잖아요. 참 주식이라는 게 보게 되면 최소한 한 달, 보름이나 한 달 정도의 이벤트는 우리가 깨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형주 전략까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보다는 두 번 정도 HTS를 돌려놓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볼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낙폭 과대 대형주는 어떨까? 낙폭 과대란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우리의 심리적인 자응이 작용하는 거지. 낙폭 과대는 내 기준으로 저기서부터 빠졌으니까 낙폭으로 보이는 건데 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이 주가 변동성이 내려갔다 올라갈 동안에도 가지 못하고 다른 애들은 다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섹터들 뭐 대표적인 게 2차전지, 뭐 자동차,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 철강화학은 원래 우리 기본 섹터가 아니었고, 그쵸? 반도체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요런 섹터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대형주는 약간은 앞부분에다 이 단어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더딘 반등이다.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바닥에서 더디게 움직이면 사실 관망이 큽니다. 근데 관망하자니 또 가끔씩은 이게 팍 올라가잖아요. 빨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더딘 반등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할 때의 전략은 알박기입니다. 이 알박기는 결정적으로 내가 물론 뭐 부동산 투자에서는 알박기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의 알박기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관점? 내가 그 관심 섹터를 보기 위한 하나의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할 때 내 잔고에 한 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심리적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가끔 보다 보면 주식을 할 때 저 섹터, 저 종목이 언제 올랐지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은 막상 오를 가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인 베팅을 해버리면 내 돈이 잠기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변동성 축소에 차원 좋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생각보다 약간 잔망스러운 전략인데 한 주식이라도 알박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판에 많은 폰을 봅니다. 하루에 2,500개 중에서 최소한 1,000개 이상의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있는 관심 종목과 본인이 보고 있는 계좌에 꽂혀 있는 종목의 평가 손익을 우선 본단 말이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관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57번째 이야기는 주식의 변동성인데 제가 시황보다는 오히려 현재 5월달 장에 맞는 전략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산만하다면 2번 봐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